오늘 나온 6월 FOMC 결과를 보니까 경제 전망과 더불어 이제 정책적으로 미 연준 내부의 인식 변화는 있는 듯합니다. FOMC 결과 중에서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종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6월 FOMC 얘기로 시작을 할 텐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asset purchases. Widespread vaccinations, along with unprecedented fiscal policy actions, are also providing strong support to the recovery.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and real GDP this year appears to be on track to post its fastest rate of increase in decades. Much of this rapid growth reflects the continued bounce back in activity from depressed levels. The sectors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remain weak, but have shown improvement,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inflation could turn out to be higher and more persistent than we expect.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고요. 오늘 이제 팀장님께서는 FOMC 결과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정확하게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경제 전망은 크게 상향 조정했죠. 네. 올해 전망을 6.5에서 7.0,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2.4에서 3.6%,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점도표도 변했습니다. 2023년에 과반수 이상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2차례 이상 이렇게 했는데, 왜 예상대로 나왔냐?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 기대, 금리 인상 전망, 경기 개선 다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치면 경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연준이 네. 보는 시각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보고, 근데 왜 시장은 조정을 받냐라는 부분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다 보니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FOMC 결과 자체는 뭐 테이퍼링이 뭐 이제 곧 시작될 거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경기가 좋은 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우려하는 거는 8월 잭슨홀 미팅이 있죠. 뭐 잭슨홀 연례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월 연준 성향을 봤을 때, 의장의 성향을 봤을 때 잭슨홀 컨퍼런스 통해서 특별히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도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게 파월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뭐 경제가 좋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좀 상당히 멀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런 반면에 18년도 하반기에서는 뭐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까지는 한참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상 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또 지금 뭐 연말에 테이퍼링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369, 12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잭슨홀까지도 뭐 이후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네. 잭슨홀에서 어떤 테이퍼링 우려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점도표죠. 점도표가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뭐 점이 찍혔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 이용 과반수 이상이 했기 때문에 3월과는 좀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잘 지적했습니다.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건 일종의 서베이다, 연준 의원에. 그렇게 너무 큰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진다라고 보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잘 지적을 했고요. 그 뭐 개인 의견일 뿐이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건가요? 네네네. 그렇고 거기다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23년 갔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뭐 올해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2022년, 2023년에도 계속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이제 서베이 결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점도표 때문에 일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향은 있지만 크게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팀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FOMC 얘기로 저희가 먼저 이제 미 연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로 오늘 이제 뭐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잖아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이제 금리 하향 안정을 바탕으로 골디락스의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떤 의견일까요? 네, 제가 올해 나와서 골디락스 증시 전망을 해줬고 그 이후에 사실 증시가 그랬습니다. 금리는 가파르게 좀 하락해서 1.4대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골디락스 증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뭐 FOMC도 했고 혹시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뭐 금리도 다시 오르고 달러도 강세도 오는데 골디락스 증시 유효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아까 전에 점도표 변화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골디락스 설명이 될 텐데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채 10년물,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장기 추이입니다. 그래서 왜 저 기간을 그렸냐면 저 기간이 정확하게 제로금리 구간입니다. 2008년에 제로금리로 들어갔고 15년 12월에 사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10년, 11년, 10년의 경기가 특히 좋았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했고 또 방송 때도 많이 한 얘기가 지금은 테이퍼링인데 그때는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출구 전략 도대체 언제 하냐, 뭐 당장이라도 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인데 그게 2013년 여름에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10년은 한참 남은 기간이죠. 지금도 비슷하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나타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왜 그러면은 그때 10년 금리 경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금리를 그렇게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10년 경제는 좋았지만 이후에 픽스 우려, 유럽 재정 사태, 그다음에 15년에 그리스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내상을 입었던 부분이 처음에 경제 회복할 때는 가려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2023년 경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은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모습만 보이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내상을 입었던 지역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남미라든지 동유럽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안정돼 있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면 증시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은 오히려 그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테이퍼링 혹은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최소한 주식시장은 좋다. 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로서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뭐 마냥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 점만 추이를 보면 최근에 뭐 코스피 같은 게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코스피가 가장 높은 EPS 실적 전망 개선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금리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은 개선된다면 이것이 바로 골드락스의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골디락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따뜻하다 이런 말이다 보니까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골드락스 증시는 큰 조정이 있다기보다 서서히 지금처럼 서서히 고점을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저가 매수할 기회를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골드락스 증시를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한 시장의 상승 흐름으로 보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접종률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당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네. 경기 모멘텀이죠. 우리가 3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3월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65를 찍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건 좋은데 이게 더 올라가겠냐? 설마 ISM 제조업이 70을 가고 75를 가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위에 미국 접종률이 약간 정체된 구간이 있고 그러다가 5월 넘어서 다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 4월에 쉬었던 ISM 제조업 지표가 5월달, 6월달 이번 달에 확인됐던 제조업 지표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 수출하고 관계가 깊은 게 이제 ISM 제조업 지표 중에 신규 주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증가 그러면서 확진자 추세가 크게 감소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수만 명에 이르렀던 일간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는 1,000명, 그러니까 5,000명, 6,000명까지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으면서 경제 정상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기 모멘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냐? 왜 그게 이제 한국 증시를 결정하는 사실 트리거가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개선될수록 추가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백신 물량이 풀리면서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수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봐도 될 거다라고 접근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는 굉장히 거네요. 크게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경기 민감 섹터가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기 모멘텀, 이제 PMI라든지 IS 제조업 같은 경우에 연관이 깊은데 네.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줄면서 경기 모멘텀이 다시 올라가는 게 그동안 상단에 갇혀 있었던 우리 증시가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 증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듣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까지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국내 증시를 보면은 네. 뭐 가치주 대 성장주 네네. 또 성장주 쪽 위주로 많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골디락스 증시에서는 어떤 스타일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좋은가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접근인 것 같고요. 앞서 10년물 금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락스 증시 내에서 금리가 마냥 오를 것 같지만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오르고 이 부분이 반등된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 스타일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말 실적이 나오는 골드락스 증시라는 게 실적 개선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가치주든 성장주든 무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분기까지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했죠. 근데 네. 6월 이후부터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데 단순히 금리가 안정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이익 모멘텀이 스타일별로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치주 쪽의 이익 모멘텀이 보면 계속 좋았는데 최근에 변했습니다.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이 다시 개선되고 있어서 이게 뭐 주가가 올라서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익 모멘텀이 개선돼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는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스타일 내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보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가치주도 모든 가치주를 담기보다는 이제는 가치주 중에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이제 철강과 운송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성장주는 뭐 여러 성장주가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차전 이 업종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는데 그 부분이 사실 2분기에 쉬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높다라는 점에서 성장주 중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과 섹터를 크게 구분짓기보다는 실적 성장이 좀 뚜렷해 보이는 종목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치주에서는 철강, 해운이,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차화전. 차화전은 예전부터 좀 네.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6월 FOMC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고, 이제 점차 6월 말 7월 초로 갈수록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장 흐름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어떻게 그리고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마지막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 네. 내용은 결국 실적이 나오는 업종, 그러니까 스타일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네. 접근해 보자라는 거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특히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주 중에서는 철강과 운송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외에도 가치주 중에서 2분기, 특히 2분기의 실적 기대가 높은 게 좀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에너지 업종의 실적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철강 이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 에너지, 철강, 운송 업종 지금 다시 차트가 나오는데 그쪽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의 실적 전망 개선이 높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지금 계속해서 월간 판매, 도매 판매 데이터를 현대차를 보면 확실히 차량용 반도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피어 대비 현대차 그룹이 차량 판매가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걸로 기대되는 점, 이런 점을 본다면 역시 차전 업종 자체가 2분기 실적 기대가 높고, 그리고 가치 중에서는 이제 에너지, 철강, 운송 가치, 이제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의 실적 전망이 실제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가는 게 골드락스 증시 구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의견과 전략들을 잘 참고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사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종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